최근 기초연금이 생각지도 못하게 줄었다고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며 분통 터져 하십니다. 특별하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아서였던 거지요. 이걸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으며 가뜩이나 빠듯한 생활에 힘들어 하십니다. 73살 어르신은 뒤늦게 내 연금이 남들보다 적게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어 분통을 터뜨렸고 81살의 어르신은 줄어든 연금 때문에 손 벌리기 싫어 폐지를 주우시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갑자기 들어오던 연금이 끊겼다는 서글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사회수당입니다. 갑자기 줄거나 받지 못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시니어 지혜 창고에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봐주시면 손해보는 일 없게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3살 박흥수 어르신 부부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1년이 지난 후에야 혼자 사는 송 씨 어르신이 우연히 꺼낸 말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자신들이 송 씨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 씨는 자기가 혼자 35만 원을 받으니까 두 분이 합쳐서 당연히 70만 원을 받고 있는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흥수 씨 부부는 56만 원을 받습니다. 14만 원이나 깎인 금액으로 받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부의 설명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보다 부부가 함께 살면 집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도 한 집만 나가니까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분통 터지는 말입니까? 평생 함께 살았는데 기초연금 받으려고 위장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69살의 김영자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8만 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한 달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기초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30만 원 더 나온대. 그거 왜 안 해? 어르신은 그 말만 듣고 그래, 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초연금이 35만 원 정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생계급여에서 35만 원이 그대로 깎여버렸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손에 쥐는 돈은 전과 똑같았어요. 나는 분명 연금이 나온다길래 신청했는데 왜 돈이 늘지 않아요?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되묻자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늘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영자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허탈한 겁니다. 병원비라도 더 보태려던 마음이었는데 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결국 한 푼도 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받아도 소용없는 연금이라고 부르십니다. 더 속상한 건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전국 71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 8만 9천 명은 아예 기초연금 자체를 포기하셨어요. 주변에선 신청만 하면 무조건 늘어난다고 쉽게 말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구조상 중복 삭감이 걸려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81살의 정만수 어르신은 국민연금 수령자셨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53만 원으로 올랐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월 한 50만 원 정도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그니까 35만 원 받아야 될 기초연금이 17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내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준비한 연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복지 비중이 커져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도 복지다 보니까 복지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국가가 지원했던 비중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도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시죠? 한평생을 열심히 자식 키우며 내 노후 책임진다고 아등바등하게 국민연금 넣으며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해마다 기초연금은 합리적인 쪽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위와 같은 함정에는 빠지지 않으시고 내 연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기초연금액이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라갑니다. 올해는 3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이 되면 아마 4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받으실 금액이 점점 늘어나실 거고 만 65세가 되어서 이제 막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탈락했던 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달라지는 내용들인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정말 꼭 들으셔야 합니다. 희소식이거든요. 현재는 부부가 각각 20%씩 깎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적용하여 10%만 깎입니다. 감액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지금은 혼자이신 어르신은 한 달에 35만 원씩 받는데 부부는 20% 감액되어서 각각 28만 원씩 받으십니다. 두 분 합쳐서 56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10%만 감액됩니다. 35만 원에서 10%를 빼면 31만 5천 원입니다. 각자 31만 5천 원씩 받으시니까 두 분 합쳐서 65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한 달에 9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1년이면 1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2027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2030년이 되면 혼자 사시는 분이랑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동안 가장 억울했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은 기가 막힌 상황을 겪어오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였습니다. 받아봤자 손에 쥐는 돈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로 7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게 되면 예전 같으면 생계급여가 35만 원 그대로 깎여서 결국 손에 쥐는 돈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나 마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계급여 70만 원은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에 기초연금 일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더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이 복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손해보는 기가 막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 좋긴 한데 나한텐 해당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안타깝게도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러니 채널 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비해 약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가장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95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그럼 당연히 247만 원보다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통장에 있는 돈, 만기된 보험, 전세금, 자가주택, 차 등등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돈 그냥 통장에 넣어둔 건데 뭐가 소득이야? 하지만 정부는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 한 달에 18만 5천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일 안 하고 한 푼도 안 벌었는데 말이죠. 여기에 국민연금도 4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다면 그것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을 합한 약 6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적금 만기로 3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확확 올라갑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해마다 소득 인정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 의미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안타깝게 기초연금 못 받으신 분들이 올해는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하신 어르신이 계시면 꼭 다시 신청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탈락을 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금액 계산을 하는 것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해마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소득 인정액과 같이 애초에 가르는 기준에서 걸려 못 받는 사례보다 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나 주변 지인분들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안타까운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 함정에 빠지신 분들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65세 정순영 씨 이야기입니다. 정순영 씨는 만 65세로 생일이 5월 10일입니다.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순영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4월 5일에 연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적금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영 씨에게는 4월 15일에 만기가 되는 3천만 원짜리 적금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일인 4월 1일에는 통장 잔고가 적었지만 심사 당시 3천만 원이 넘는 통장 잔고가 화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금 만기일이 한 달 뒤인 5월 15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정순영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달 차이로 42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특히 만 65세 전후 3개월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금, 예금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서 만 65세 되는 달과 겹친다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고 심사가 끝난 후에 적금을 찾으세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67세가 되신 박영숙 씨의 안타까운 두 번째 함정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일도 못하시니까 기초연금 받는 낙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연금이 찍히질 않았던 겁니다. 급한 마음에 헐레벌떡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5억 원 넘게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 돈에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사정은 안타깝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돈이 되었든 개인 사정이시고 저희는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박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연금에 탈락되다니 무척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돈은 냉정하고 통장에 찍힌 5억이라는 숫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금 탈락하지 않으시려면 절대 어르신 통장에 자식의 큰 돈은 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올해 70이신 박병창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병창 씨 부부는 2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은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가액 기준에 걸렸습니다. 고급 차량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 겁니다. 박병창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박병창 씨 부부는 원래 월 소득 인정액이 3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환산 소득 20만 원이 더해지자 소득 인정액이 350만 원이 됐습니다. 아직 기준인 395만 원은 안 넘었지만 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부부 합산 약 20만 원 넘게 감액됐습니다. 좋은 차 타려고 바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겁니다. 3,900만 원짜리와 4,100만 원짜리는 200만 원 차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신차를 사신다면 반드시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실제로 상당수 어르신들이 위와 같이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십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 모아 부었던 적금 때문에 큰 돈 잠깐 맡아달라는 자식 때문에 20년 된 낡은 차 버리고 안전한 차 좀 타보자 라는 마음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을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에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1년생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5세 김성득 씨 생일이 9월 15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9월 15일부터일까요? 아닙니다. 생일 전달 1일인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9월 20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9월분은 못 받고 10월부터 지급됩니다. 이것 하나만 놓쳐도 한 달치 35만 원이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소득 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95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역 상관없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느 지사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 연금 받으실 본인 통장 챙기세요. 나머지는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하시면 웬만한 재산 소득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청하시면 보통 30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재산 조사가 복잡하면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선정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과 여러 가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26년 기초연금 선정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30만 원이나 올랐어요. 2027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은 40만 원 받으시고요. 2030년에는 전체 수급자가 40만 원 받으십니다.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신청 안 하신 어르신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격이 될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함정을 꼭 확인하셔서 탈락 없이, 감액 없이 지혜롭게 연금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유익한 정보였어요. 이렇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어르신들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카톡으로 주변 지인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